네, 오늘 주식 설전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설전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썸머랠리 반드시 있다. 중기적 투자 관점 고수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오늘 이렇게 두 주제에 대해서 설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썸머랠리 반드시 있다. 중기적 투자 관점 고수하라. 이 주제인데요. 예. 좀 중기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중기적 투자 관점을 계속 좀 유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거렸죠. 네. 근데 그 흔들거림에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로 강하게 좀 잡아왔고요. 지금 썸머랠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이 그럼 근거는 뭐냐에 대해서 물으실 텐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시장을 괴롭혀 왔던 악재, 그러니까 이제 즉 금리 인상이었죠. 그 금리 인상이 굉장히 둔화되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을 지금은 어떤 3월장이 지나면서 안정화로 지금 접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빠르게 2,600포인트를 회복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가까이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급격하게 이제 빠르게 올라온 부분은 어느 정도 갭,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격을 많이 벌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급하게 올라오면 이격이 벌어지게 돼 있죠. 그 이격을 발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격을 좁히는 구간, 그러니까 즉 건전한 조정 구간은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흐름은 약간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갑자기 이게 더 여기서 계속 빠질 거야. 미국이 다시 금리를 네. 인상한대. 이래갖고 이제 또 호들갑을 떠시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상승장을 놓쳐버리실 수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지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근거는 뭐냐 하면 인플레 지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네. 근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뭐 무슨 일이든 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뭐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게 성장이 딱 멈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키도 자라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춘다고 멈추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성장 안 할 수는 없어요. 성장을 우리는 여기서 성장을 멈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해마다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발표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장이 멈추었어요.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을 흔히 얘기하는 것은 보통 자본주의 국가의 개념이죠. 네. 공산주의가 성장을 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 공산주의, 즉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에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예요. 미국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돼. 여기서 성장을 멈춰야 돼. 물론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걷어들이는 테이퍼링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성장을 멈춰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성장을 둔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장을 멈추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 즉 그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에 들어갔다.
즉 그럼 그 상황에서 뭐 사실 우리 앵커님 되게 젊으셔서 아마 그 시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88 혹시 그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성동일 배우가 그런 얘기합니다. 네. 요새 은행 금리 많이 안 줘. 얼마 준대요? 이러니까 18% 줘.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상상도 할 수 없는 없는 거죠. 연 18%면 주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넣어놓기만 하면 그렇죠. 되는데.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런데 그 시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금리로 보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지금 사실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의 판매량이 확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빚을 내가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반대급부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금리는 더 이상 인상이 그런 카드를 꺼내 쓰기는 조금 무리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지금 충분히 조정받았던 세계적인 지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어 가는 시점이다. 즉 우리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져 간다는 것은 증시 반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썸머랠리 반드시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베어마켓적 요소를 굳이 꼽으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에요. 그 외에는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새 시대에 대한 어떤 반김 그리고 맞이 이런 게 더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화학 연료 시대에서 바이오 연료 시대로서의 굉장히 대전환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AI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또 그쵸?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고 최근에 로봇주 올라오는 거 보면 로봇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대체하고 있는 네네네.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국에 다른 방송사에 있었을 때 네. 앵커님이 AI 목소리를 녹음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얼굴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놓으면 네. 그 뉴스를 그대로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가수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앵커님하고 똑같은 AI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럴 수 얘기군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 신기한 세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고 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식시장의 어떤 바람이 붑니다. 그걸 맞이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조했던 UAM 쪽에 네. 그런 회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네. 이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 관점에서 그럼 주가가 전체적으로 죽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상승장일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도 오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면 새 시대, 인공지능에 대한 새 시대와 UAM에 대한 새 시대의 주도주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실 엔비디아가 그래픽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네. 그 그래픽이 결국은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 시스템을 본 거예요. 그쵸. 그 그래픽이 돼야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다, 이게 물건이다, 이건 짐이다, 이건 장바구니다. 뭐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한 지금 실적 호조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 기대감까지 부각이 된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새로운 주도팡이 나왔고 새로운 주도주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지금 하락장을 함부로 논의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어마켓적 요소 그러니까 하락장적 요소보다는 불마켓적 요소 그러니까 상승장의 요소가 훨씬 강하다. 그 관점에서 보면 썸머랠리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네. 이게 약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니면 썸머랠리가 굉장히 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즉 의문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의문표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도 반기고 하지만 미국이 아직은 약간
매파적 요소의 결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FRB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 굉장히 강한 썸머랠리보다는 네. 어느 정도 조금 약한 썸머랠리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게 약하든 강하든 썸머랠리는 맞다는 것이죠. 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좀 밀리거나 뭐 금리 인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잘 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또 성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새로운 주도주들이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또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첫 번째 설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자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이제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얘기인데, 네. 우리 이제 전에 앵커님, 네. 안방마님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수연 앵커님. 네, 네. 그분께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잘 들으셨는데 네. 오늘 우리 앵커님께서 더 찰떡같이 잘 알아듣으셨어요. 그래서 네. 혹시 그분이 보시면서 어느새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주식을 살 때 집을 사듯이 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얘기의 끝은 뭐냐면 주식을 살 때 너무 급하게 산다는 얘기죠. 집을 살 때 그렇게 급하게 사요? 아니죠. 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투자는 똑같거든요. 집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하시죠. 사실은 이게 사기가 아닌가? 이게 진짜 진실성이 있는가? 맞아요. 그리고 집 보러 갔을 때는 이게 역하고 가까운가? 다 보죠. 물 잘 나오나 막 이런 거 잘 보고. 나오나 뭐 벽지는 깨끗한가? 맞습니다. 그죠? 수압은 어떤가? 이런 거 다 보죠. 네. 그런데 그래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해야 돼.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희한하게 야 이거 얼마 간다 하더라. 이게 10배 간대.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도 관점일 때도 똑같아요. 매도 관점일 때도 수도 없이 흔들려요.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는 가만히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가가 오르면 갑자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직원들이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죠? 네.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네. 유동성, 즉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집에 뭐 좋은 돌이 있어요. 돌. 근데 이게 네. 아무리 봐도 보석인 것 같아요. 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보석으로 변할 때까지 놔두겠죠. 이게 보석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집에 놔두겠죠. 네. 안 팔고. 네네. 그죠? 네네네. 그런데 희한하게 주식은 오늘 사자마자 10분 뒤에 팔고 싶어 하는 이 주식이에요. 보석이 빨리 안 돼가지고. 그렇죠. 팔아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가치가 올라가면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제 뭐 호재가 생겨서 땅값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팔죠. 네, 그렇죠. 갖고 갑자기 그 매물로 나왔던 물건들이 싹 없어져요. 그죠? 네. 근데 주식은 희한하게 매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진짜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도 여러분들 주식은 돈이 이렇게 막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크게 수익이 났다가 네. 또 이게 막 흔들거리면 조금 수익이 줄었다가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소중하고 보물 같은 거를 네. 빨리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투자의 본질은 다르지 않거든요. 네. 정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말 이게 나중에 놔두기만 놔두면 금땅이 될 것 같은 것들은 팔지 않죠, 여러분들이. 네네. 똑같습니다. 주식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보시면 매도 시점이 보여요. 정말 이게 사람들이 막 몰리고 야, 이 땅에 막 구경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누구나 이 땅을 사고 싶어하는 그 시점이 오면 네. 야, 이게 보석같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점에 팔아도 되는데 항상
아, 이게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네. 아, 또 좀 떨어지네. 네. 이 힘들거림이 내 마음을 갈대로 만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아. 자, 세상은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차트 보고 주의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네. 변해가고 있으면 그 세상이 펼쳐질 때까지 참으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투자 성공 사례 중에 가장 크게 투자의 성공 사례가 뭐였냐면 네. 신창전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신창전기? 예, 예. 네. 그 회사는 이제 이 스타트 버튼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이 회사가 스타트 버튼,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미 2010년 이전에 스타트 버튼이 다 있었어요. 자동차에. 네, 네. 혹시 차 있으세요? 아, 제가 운전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 스타트 버튼이 되게 편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스타트 버튼 국내에도 다 적용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 버튼을 만드는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야, 이게 아반떼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난 참겠다. 아. 그래야 보석이 될 거니까. 그 마음으로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에쿠스급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소나타급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와. 그런데 그 아반떼급 나올 때가 한 7배쯤까지 아, 올라갔어요. 진짜요? 네. 예. 와. 그게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석이 될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 시점은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려요. 엄청 흔들리죠. 희한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이게 본질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언제까지 참아봐야지? 언제까지 참으면 이게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보석으로 보일까라는 부분을 또 고민해보고 고민해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앵커님이 어느 누군가, 네. 즉 부모님한테도 그럴 수 있고, 아마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일 거예요. 아유, 그렇겠죠. 그죠? 네. 근데 그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네. 학교 다닐 때. 맞아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있으셨을 거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이거 좀 말 좀 듣겠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아직 말을 좀 안 듣나 봐요. 네. 착해요. 착한데, 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애 좀 빨리 컸으면 좋겠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좀 빨리 커서, 더 이상 내가 진짜, 그냥 친구처럼 좀 지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보석같이 클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에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거 몇 배 간다 하더라, 누가 혹은 이거 좋다 하더라,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는 남의 얘기를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을 보고 그 회사가 뭐 하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살 때도 항상 꼼꼼히 체크해왔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이 이 주식 투자에서는 다르게 해도 된다, 다르게 해야만 돈 벌 수 있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투자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항상 꼼꼼히 체크하시고, 항상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내가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상장사예요. 네. 우리 앵커님이 투자자예요. 그럼 상장사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 주식을 좀 사세요. 네. 이게 내가 을이잖아요. 그렇죠. 투자하신 분이 돈을 주고 있는데 이 투자하신 분이 갑이죠. 네. 근데 이분이 도도 안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을 막 모으게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투자자고 여러분이 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로 나는
너그 회사 주식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살 건데 아, 그 이상 올라가면 나는 사기 싫어. 그럼 좀 도도하마. 왜? 종목은 많아. 네 말고도 좋은 회사 많아. 그러니까 나는 너그 회사 주가가 이 정도 되면 나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사서 이익을 볼 거야. 약간 갑의 입장이 되셔야 되죠. 네. 내가 이 가격에 살 수 있겠죠. 이거는 어그리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매달려요? 맞아요. 아니 앵커님 같이 예쁘고 이러신 분이 왜 매달려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자세히 한번 들어봐 줄게. 너 회사 장점이 뭐야? 장점이 뭔데? 내가 그럼 장점을 다 들어보고 투자를 해볼게. 이게 돼야 되는데 장점도 들어보기 전에 뭐 돈만 싸들고 일단 어디 투자할지 막 그거를 고민한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은 다르지 않으니 그 매수할 때도 여러분들 다른 거 부동산 살 때처럼 꼼꼼히 체크해보고 이게 진짜 회사는 괜찮은 건지 이 회사가 뭘 하는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가 나한테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건지 그런 거 다 따져보고 들어보고 따져보고 그죠? 네. 어떤 광고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네. 그죠? 마지막은 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씹고 뜯고 맛보세요. 맛보고 마지막은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 회사가 진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그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거는 중간에 거쳐야 되는 확인이에요. 그게 잘 돼서 진짜 옥석같이 변할 때까지는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살 때도 너무 급하게 사고 팔 때도 올라오면 막 팔아야 될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존의 투자 방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워렌 버핏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워렌 버핏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네네. 워렌 버핏이 정말 예전에 그 공장 근로자였어요. 그 사람은 미국의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공장 근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미국의 작은 음료 회사죠. 그 코카콜라 그때까지 글로벌 음료 회사도 아니었어요. 어떤 주에 있는 작은 음료 회사의 코카콜라를 맛보고 난 뒤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대리점을 차리러 간 거예요. 근데 공장 근로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쵸. 대리점 차리기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돈이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그럼 이 회사 주식이나 사야 되겠다. 그럼 주식을 계속 사기 시작한 거예요. 코카콜라 마시고 주식 사고, 코카콜라 마시고 주식 사고, 돈만 생기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대공황이 터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주식에 기재라면 경제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코카콜라 주식을 팔고 많이 빠지면 또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이게 정상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모르니 그냥 경제대공황이 터지던 뭐 경기 호황이 되던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계속 이제 그렇죠. 이 회사가 글로벌 음료 회사가 될 그 보석이 될 때까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세계 부호대회에 올라갔죠. 그리고 세계 투자의 기재, 현인, 오바의 현인 이런 소리를 듣는데 사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코카콜라 하나만 산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표님 주식 투자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저희 그런 얘기해요. 아니 내가 시장덕을 조금 더 많이 봤다와 시장덕을 못 봤다의 차이일 뿐이지 나는 항상 시장덕을 보고 내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거지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시장이 순응하자. 시장을 역행해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난 사실 몰라요. 시장을 역행해서 수익 내라 그러면 자신 없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가 네.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늘려놨다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한 게 네. 지금은 주식 비중을 100% 채워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니까요. 네. 그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시장에 순응하면 시장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네.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막연한, 즉 우리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근자감. 네. 예,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근거 없는 부정론. 그건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죠? 네, 네. 근거도 없으면서 계속 부정론이야.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 네. 주식은요,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그쵸. 예, 예. 근데 근거 없는 부정론은 주식시장이 훨씬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 그 근거에 입각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그 시장에 순응해서 네. 시장보다는 약간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겠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의 본질에 대한 또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들어봤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투자하라. 그러니까 기업에 좀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해 잘 알고 또 가치 판단, 신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좀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들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썰전 강의 2가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썰전 진행해주신 예병군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내용들 듣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성함 예병군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QR코드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참여 코드 4480 입력하시면 또 입장 가능하니까요. 문자와 QR코드 2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9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지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네. 요새 보면 종목별 그 변동성이 굉장히 네, 크게 맞아요. 나옵니다. 예. 그 변동성이 큰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히 아시고 나면 지수는 흔들리지 않으나 종목별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이때는 내 투자 방법은 어떠해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종목별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장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시부터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